개장 전 74분 오늘장으로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터치, 한국은행 반도체 수출 확장기 장기간 지속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엔비디아가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죠. 오늘은 시총 4조 달러 안착에 성공했고요. 자, 이 4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500조 원으로 상장 기업 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증시 흐름이 AI로 쏠린 가운데 곳곳에서 반도체 호황 장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도요. 2025년 7월 경제상황평가에서 반도체 수출 확장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으나 HBM을 중심으로 AI 수요에 힘입어서 생산이 공격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봤고요. 이번 확장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 IT 혁명, 대중화와 유사, 빅테크 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기업에서 국가로 AI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AI 투자 고점론을 반박하는 분석과 함께 엔비디아 흐름이죠. 시선이 다시 AI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제 엔비디아 훈풍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5% 급등, 코스피 지수를 13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어느새 3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새벽 시티은행은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기존 목표가 35만 원에서 무려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요, 9조 1천억 원대로 전망을 하면서 D램 출하량 증가와 함께 HBM 기여도가 전체 D램 매출의 약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한 AI 수요로 하반기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 전망도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자,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장 무버로도 이어집니다. 오늘장을 움직일 간밤 나온 무버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어제 TSMC가 6월 매출을 공개했죠. 이런 가운데 간밤 엔비디아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종가 기준 시가총액 4조 달러 안착에 성공하는 등 반도체주들은 강했습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를 추종하는 SMH ETF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1만 3천 달러를 찍더니 추가로 상승해서 11만 6천 달러를 돌파,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신재생 에너지주와 관련해서는 어제 대통령실이 아리백, 즉 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간에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잠시 후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더 자세히 체크를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관계 단절을 복원해야 한다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장 남북 경협주 흐름 함께 주시해보고요. 자, 앞서도 언급을 했듯 결국 TSMC 매출과 미국 반도체주 강세는 AI 인프라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좀 더 자세히 체크를 해볼까요? TSMC의 6월 매출은요, 2,637억 대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대만 달러가 그간 좀 강세를 보였다 보니 전월 대비로는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으나 AI 지출 강세 속에서 전년 대비로는 39% 증가했습니다. 자, 6월 매출을 통해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TSMC의 2분기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4월에서 6월 매출을 더해보면 9,340억 달러로 집계가 됩니다. 사상 2분기 기준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월가 예상치 또한 웃돈 수준이죠. 대만 달러 강세 실제 2분기 매출 수치가 월가 전망치 하단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변수도 있긴 합니다만 TSMC 실적은 반도체 삼각동맹, 결국 오는 24일로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으로도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좀 걸리는 것도 있죠. 오늘장 주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TSMC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AI발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겠죠. 물론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에 안착했고 AMD가 4% 오르기도 했지만 어제 이미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단기 선반영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선반영이냐 위험자산 선호 심리 부활 속 추가 상승이냐 반도체주 흐름 개장 후에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상승과 하락했던 종목들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메인마켓 이후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어제 저녁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난 장에는 지주사들의 활약이 컸다면 이번엔 금융주와 보험주들이 웃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8%대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뒤를 하나손해보험이 4.12%로 상승률 보여줬고요. 정부 정책 방향의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았던 어제 코스피 시장.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100% 산단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뛰었습니다. 그린케미컬 4%대로 상승했고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 2.07%, SK이노베이션도 1.99%로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시죠. 애프터마켓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테마들이 메인마켓에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선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명에너지가 6.3%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드위즈도 4%, 온실가스 감축 기업인 에코아이도 3%대로 빨간불 켰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도 특징주로 보시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지주사에 쏠렸던 관심, 보험주로 넘어오면서 어제 메인마켓에선 시작과 동시에 보험주들 일제히 상승불 켜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하나손해보험은 강한 상승불 뿜어내면서 16%대로 마감했고요. 이어지는 애프터마켓에서도 4%더 올랐습니다. PBR 0.4배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분기 두 자릿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보험업종에서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계약 서비스 마진이 사상 최대를 예상한다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 모멘텀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장도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 특징주는 그리드위즈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접할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정부가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는 뉴스가 오후에 나오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수혜주로 떠올랐던 그리드위즈가 낮 동안의 하락세를 회복하고 애프터마켓에서 4.86% 상승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중에서도 신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엔 이미 5메가와트 규모의 자체 발전소 구축을 통해서 아리백 수요 대응을 마쳤고요. 옆에 나와 있는 전력망 연계 통신 장치인 분상형 자원 게이트웨이를 북미 시장에 이미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력 공급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수천만 원 규모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모든 게 한 달 안에 이뤄진 일인 만큼 열일하는 그리드위즈 앞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메인마켓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까지 어떤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나손해보험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상법 개정안 기대 영향도 있는 상황인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기간에 좀 오른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날 지분이 많이 있었던 기업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롯데지주나 메커스 그리고 S&T 다이나믹스 같은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소각에 대한 의무화가 발효가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소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뭐 넥스트 트레이딩에서는 못 오른 지주사들이 좀 더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국증권이나 하나생명, 어떻게 보면 하나손해보험도 하나생명 자회사였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가격 매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뭐 PER 자체는 한 6.7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BR은 0.2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른 뭐 DB손해보험이 0.7배, 그리고 현대해상이 0.4배, 그리고 삼성화재가 1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피어그룹 쪽에서는 PBR이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가격 매력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좀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뭐 여러 가지 경북 산불 관련된 화재 보험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율도 2분기 때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사 입장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이라든지 소각을 얼마만큼 좀 강하게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근데 이 보험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사고율만 좀 낮아진다라고 보면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돈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우호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손해보험을 비롯한 보험주들 향후 나올 실적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리드 위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금 뉴스를 살펴보시면 정부가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산단과 관련해서 뭐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관련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그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사 자체가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시스템 조율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7월 10일부터 9월 19일 날 그 정부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예비율이 얼마만큼 좀 대체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에너지 플랫폼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 인버터나 ESS 그리고 전기자 충전기 관련된 부분을 이제 원격 제어나 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얼마만큼 많이 절약을 해서 전기를 또 판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동사가 연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쪽과의 긴밀한 연계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미 스마트 그리드 표준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미국 3대 전력사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2대 주주가 SK가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SK그룹과에도 긴밀한 좀 에너지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K인터닉스가 이제 아마존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고 보면 동사의 전력 관련된 인프라나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절적인 요인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 스마트 그리드 쪽 관련된 사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좀 뒷받침은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 다 실적으로 되돌아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드 위도 마찬가지로 실적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수소차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로 인해 울었던 수소차주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비비비로도 불리는 트럼프 감세안에서 연료전지 세액공제가 연장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관련주들이 전일장 강세 보인 건데요. 섹터 내에서 두산 퓨얼셀이 6%대, 평화홀딩스가 5%대, DIET도 5%대 강세 보였습니다. 관련해 JP모간에서 미국의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체재로 꼽히는 가스터빈 업체들의 가격과 납기 일정이 여전히 부담되는 가운데 블룸에너지가 세제 혜택을 등에 업고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고요. 2026 회계연도부터 매출과 마진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엔 상법 개정안이 우리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제도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양증권은 13%대 강세 보였고요. 부국증권도 9%대 강세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차로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차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보완 입법에 포함될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제도고요.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 분리선출 방식은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장치로 쓰입니다. 보완 입법안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참고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입법은 7월이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죠. BBB 감세한 법안에 연료전지가 다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수소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그 OBBB 법안에서 연료전지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포함이 됐느냐? 일단 연료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블룸에너지를 좀 예로 들어드리면 이제 SCFC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 화학적 공정을 이용을 해서 천연가스,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인프라를 원활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가 본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텍사스주도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 전환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가스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보면 보조금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도 태양광도 보조금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세액 공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영향을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쪽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좀 내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I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핵 관련된 친환경 부분에서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지력 발전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연료 전지를 많이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사용을 하는 데서도 연료 전지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그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수소차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소차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일단 1달러고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얼셀 같이 연계를 하면서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탑티어 관련된 종목은 두산 퓨얼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T도 HBM 장비,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지만 수소 관련된 검사 장비도 이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DIT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과 DIT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수소 관련주 토픽으로 두산 퓨얼셀 그리고 DIT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픽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점검을 해보고요. 이에 따른 수혜 기업들도 있을까요? 예, 수혜 기업들은 당연히 뭐 이 관련된 지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법 개정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집중 투표제와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집중 투표제는 이제 원래는 단순 투표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이 한 주다, 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최대 주주가 의결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최대 주주가 결국에 원하는 그런 이사를 많이 뽑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집중 대표제로 바뀌면 결국에 이제 주식수에서 이사 정원수를 곱한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명 이사를 뽑는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1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000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집중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 대주주 견제를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소액주주가 원하는 그런 이제 이사를 선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자율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조금 더 주주 친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무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인데, 원래 감사위원이 이사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감사위원을 뭐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감사위원을 이제 독립을 해서 선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사위원 역시 독립성을 강화한다라는 것 자체는 경영진 견제, 감시를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역시나 이미 좀 착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감사위원 관련된 이 선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했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